우리 고전 패스트트랙에 132페이지 정업사를 방금 풀어보셨고, 이게 지금 고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원문 그대로 나와 있는 정업사라는 작품도, 고전 작품도,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쓴 소설도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건데, 거기 리을 보시면 지금 대사가 똑같이 나와요. 리을 보시면.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괴로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 방금 저 대사가 어떤 대사였냐면,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야. 왜냐면 전쟁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서로. 근데 이제 보면은, 저기 고수가 원래 안경제비 비실이었어. 근데 저기서는 굉장히 사람 완전 캐릭터가 바뀌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게 하는 반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장면, 이전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기 상관이 자기 중대원을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 중대장을 쏴 죽이고 다 어떻게든 살아남게 한 다음에 자기는 죽어가는 장면인 거야.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중대장이, 지휘관이 자꾸 죽어나가는 중대다 보니까 와서 관리 감독을 하다가 그걸 진짜 실제로 목격을 하고 너를 나중에 방첩대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뭐 넘기기 전에 이미 죽었고, 그 과정에 저 사람이, 고수가 뭐라고 대사를 쳤는지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리을 대사랑 똑같은 대사를 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다는 거야, 사람 사는 모습들은. 자, 그래서 그 대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미 작품을 봤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 작품에 처음에 세팅된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랑 누구니? 토끼야, 누구랑 누구야?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니 성함 어떻게 돼요? 몰라요. 영이었고 희였어요. 자, 그럼 봐. 여기선 소설에서는 누구였어, 이름이? 여기. 월화였고요. 도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야. 뭐야? 자, 두 사람은 다시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토끼야? 재회하셨나요, 혹시? 계속 같이 있으셨네요. 계속 같이 계셨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자, 봐. 둘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중략 전후에 각자는 각자의 상황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잖아.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얘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장사로 갔겠죠? 그럼 장사로 얘는 당연히 장사 잘 갔다 올게 라고 평소처럼 일상적인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단절돼 버린 거야. 자, 그럼 아내 입장에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두 번 다시 남편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인데, 자, 우리 아내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일단 꿈속에서 남편을 봐.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생각했다는 얘기인 거고, 남편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2년 동안 연락 두절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건 시간적 문제야, 이제. 공간적 문제야.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들아, 봐봐. 장소를 알 수 없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거야. 문학적으로 맞을 수 있어도. 정확하게 이런 거죠. 장소의 가능성들이 있었잖아. 첫 번째 가능성은 뭐라고 본 거니?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전쟁통에 어딜 가지 않았을까? 자, 근데 봐. 경우의 수는 2가지죠. 그래서 4가지죠. 현재 생존에 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가 아니야. 어디 있는지 가능성은 존재한다. 수학,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 있는지 가능성은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장소를 알 수 없다라고 문학적으로 뭉개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오질 않아. 미쳐버리는 상황이야. 자, 그럼 반대로 도림이도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봐봐. 도림이 캐릭터가 비실이야. 도림이 캐릭터가 마동석이야. 끝났죠, 그러면. 야, 마동석은요 2년 동안 연락이 안 돼도 걱정이 안 돼. 얘가 맞고 다니진 않을 거야. 뭐 강도를 당했거나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거나 강도를 했겠지. 누구를 죽이고 다녔으면 다녔겠지. 전쟁터 나가서 죽었겠어요? 전쟁터 나가면 아주 큰 공 세우고 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야, 마동석한테는.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즉 무슨 얘기야? 봐. 인물이라는 건요, 인물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외모, 피지컬, 성격 또는 성질이라고 표현할게요. 성질. 이 모든 것들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형외과 원장님 베이노도 있고 국어 원장님 베이노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물이, 그냥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외모는 어떻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가라면 생각을 해봐. 도림이를 마동석이 아니라 비시로 세팅한 이유가 뭘까요? 자, 봐라. 지금 도림의 갈등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얘도 지금 미치는 상황이에요. 왜? 자, 첫 번째, 생존해야 돼. 그래야 누구한테 가니? 가족한테 돌아갈 수가 있어. 문제는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니? 전쟁을 똑바로 치를 수가 없죠. 전쟁에서 몸을 사려야죠. 그럼 봐. 전쟁에서 똑바로 내가 못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가족이 또 죽어요. 이해되니? 그렇다고 전쟁을 다시 똑바로 하자니, 그러다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가족을 다시 제외할 수도 없어. 이런 게 딜레마잖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자, 근데 봐라.
여기서 마동석으로 세팅을 해봐. 이런 고민이 없어. 다 죽여버리면 돼. 그래서 장군에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비실이잖아.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마동석이라는 힘캐, 센캐는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 일단. 걱정을 안 해. 그럼 누가 보겠어? 이 소설 재미도 없고, 결론도 뻔한데. 우리 그 범죄도시인가? 너희 볼 수 있냐? 19금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범죄도시 보면, 그 누구도 마동석은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범죄도시를 보면은, 걱정하는 건 빌런들이야. 얼마나 처맞을까? 어떻게 처맞을까? 라고 빌런들이 맞는 걸 걱정을 하지, 마동석은 걱정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봐, 얘 비실이야. 비실해. 진짜 비실해. 약해. 약해 빠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도 살아야 가족을 만나는데, 그러면 전쟁에 똑바로 할 수가 없고 가족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떳떳하지도 못하니, 떳떳하기 위해서 전쟁을 똑바로 하면 내가 뒤지면 가족을 또 못 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인물인지 세팅을 함에 따라서 서사가 결정된다는 거야. 또 한편으로 이런 거지. 월화가 예를 들면 바람둥이라고 쳐봐. 그럼 이 상황은 또 땡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소설이 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인물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 요소들의 총합이고, 다만 그 정보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시태그, 이런 메타데이터를 붙여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인물을 볼 때 동그라미를 치고 인물의 성격 요소들의 밑줄을 치면서 가요. 또 하나 더,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도 중요한 거야. 그걸 뭐라고 하니? 내면 심리야. 그래서 소설에서 주어지는 인물의 정보는 성격과 내면 심리 두 가지고요. 성격 요소와 내면 심리 두 가지고, 요걸 제대로 정리해 주시는 게 접근법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걸 얘기했고, 내신과 수능을 포함해서 80%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0%를 채우는 개념어들을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물에 대한 정의를 끝냈고요. 정의를 끝냈고, 인물의 종류에 대해서 다뤄볼게. 자, 아까도 보셨다시피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주동인물. 거기에 반대되는 빌런들이 있어. 반동인물이야. 또는 내가 이야기의 중심이야. 중심인물. 나머지 주변인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체적이냐, 평면적이냐,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 이런 거 정리하는데, 자, 약간 수업할 게 좀 많아요. 일단은 이 입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반면에 평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 얘들아,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겠지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는 수많은 색들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주로 아예 구분을 해버렸잖아. 즉 언어라는 건요, 비분절적인 자연 상태를, 비분절적인 또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또는 언어로 표현하면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보셔야 돼. 입체의 농도가 짙다, 평면의 농도가 짙다. 수학과 달라. 여러분, 수학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수학은 완전히 A랑 B가 동치면제일 때만 등호를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 근데 국어는요, A랑 B를 어떨 때 유사성만 있어도 쓸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과 호수에 유사성이 있을 때는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수학적이고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100% 참거짓을 따져야 되는 그런 애들과 문학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다시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개념어. 입체적이냐 평면적이냐 요걸 보자면 요거예요. 입체적이다는 변화가 있다요. 자, 국어에서 입체라는 단어가 쓰이면요, 얘는 그냥 변화가 있다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 극적 변화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변화라는 건, 잘 들어, 입체적이다, 변화다. 얘랑 동의어는 전환이야. 얘랑 동의어는 뭐냐면 이거야. 잘 봐야 돼. 수직선이 있잖아. 이쪽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아예 절대값의 변화가 생겨야 돼. 정확하게는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돼. 아까 저 고지전이라는 영화의 고수를 보면요, 처음에 고수는 완전 비실이 안경 캐릭터야. 전쟁 터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면서 기도만 남는 그런 비실이 캐릭터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남자로 변해가지고 심지어 지휘관을 쏴 죽이는 판단까지도 하는 고수준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소극적이었던 애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뀐다든지, 엄청나게 긍정적이었던 애가 흑화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에너지가, 즉 부호 자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주셔야 이게 바로 입체적이고 변하고 전환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이에요. 자, 정확히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러분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매순간 변하고 있잖아. 하늘을 보세요. 매순간 구름이 변하고 있다고. 물론 안 변하고 있네. 자, 매순간 변하고 있다고. 아, 변하는 거 안 보여? 여러분 지금 0, 1이 반복되고 있어요. 꺼졌다 켜졌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60프레임이 반복되고 있어요. 60프레임이 변하고 있다고. 1초 동안에도.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걸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우리의 사전적 지식으로 보면, 우리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변화가 없는 대상은 없어. 그래서 국어에서는, 문학에서는, 최근의 10개년 통계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입체적이다, 변화가 있다, 전환이 있다야.
다시 한번 얘는 뭐랑 동의하다?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됐어,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야? 입체적이고 변하고 전환이야.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고수라는 분, 저분이 원래는 비실이 안경잡이 캐릭터였다. 고지전에서. 그런데 갑자기 뭐가 됐어? 안경도 끼질 않아. 비실이 아니야. 이제는 리더십이 있는, 안경도 없는, 그리고 얼굴에 큰 흉터가 나 있는 베테랑이 됐어. 이렇게 바뀌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체적 인물이야. 성격 변화라고 해.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인물을 뭐라고 한다? 입체적 인물. 인물의 성격 변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또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여러분 심화라고 해요. 심화. 그러니까 심화는 뭐냐면요, 원래 부호에서 더 나가는 거야. 원래 부호에서 더 나가는 거야. 또는 원래 부호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화는 반복보다는 좀 더 센 느낌이지만 반복이 여러 번 되잖아요.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심화라고 보셔도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그냥 얘가 반복만 돼도 심화라고 본다고. 이 개념 정리 정확히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나중에. 자, 그럼 다시 우리 입체적 인물은 이제 정의를 하자. 어떤 인물이 입체적 인물이라 그런가? 성격 변화가 있는 인물이야. 성격 변화가 있으면 입체. 당연히 없으면 혁명.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이거야. 누가 봐도 마동석은 힘캐고 센캐잖아. 마동석처럼 생겼잖아. 근데 원펀맨 아냐, 혹시 원펀맨? 원펀맨은 마동석처럼 힘이 세 보이진 않은데 뒤지게 세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게 개성적 인물이고 전형적 인물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형적 인물은 일반인의 기대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전형적 인물이야. 예를 들면 되게 잘생겼어. 예뻐.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도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사이코패스면 그건 전형적 인물이 아니라 개성적 인물이야. 일반인 기대와 다르다 여집합으로 표현할게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이고 개성적 인물들이야. 자, 그래서 인물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봤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선생님 여기 10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인데, 물론 얘는 서술에 넣어서 봐야 되기도 해. 자, 그런데 얘는 경우의 수라는 측면에서도 다룰게요. 사실 이 시점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뭐가 맞다 틀리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적으로 문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볼게. 자,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 자, 1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면 서술이 가능할 수도 있고 내면 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자, 1인칭에 내면 서술이 가능하다? 주로 가능하다야. 뭐니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주인공의 내면 서술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주인공의 내면 서술이 불가능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3인칭 내면 서술이 가능하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3인칭인데 내면을 모르게 되면 관찰만 하고 있는 거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분류로 표 처리해서 정리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네, 찾고 계십시오. 자, 두 번째는 거리에 대한 건데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왜냐면 내신에서 내면 좀 애들이 변별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거리는 소설의 서술자와 독자와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건데, 자, 서술자가 중간에 서술을 해줘서 인물의 이야기를 독자한테 들려주듯이 한다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독자는 상대적으로 서술자와 가깝다고 느낄 거고요. 반대로 인물은 직접 만나는 느낌이 안 들으니까 멀다고 느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봐. 서술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서술자가 들려주는 거죠. 얘는 텔링이야. 자, 반대로 서술자가 중간에 좀 빠져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인물을 옆에서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독자는 인물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반면에 서술자는 안 느껴질 거니까 상대적으로 멀다고 느끼겠죠. 자, 그럼 어떤 서술 방식을 선택했을 때냐? 보여주듯이 할 때야. 쇼잉이야. 자, 그러면 어떨 때 쇼잉이고 텔링이 되는 건 이거는 분량이야, 얘들아. 자, 소설의 서술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 서, 묘, 대. 서술, 묘사, 대화. 됐어요? 그럼 묘사와 대화 해주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옆에서 들려주듯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고, 자, 반대로 서술이 많으면 말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분량을 보시면 돼. 어떤 한 지문을 딱 봤을 때 당연히 그러면 얘는 쇼잉 이주가 되겠죠. 이해되셨어?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로 뭐가 많이 분량이 들어가 있냐. 크게 보실 때는 당연히 뭘 보시면 되겠어? 큰 따옴표 보시면 되는 거야.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포함. 그래서 따옴표가 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대화가 많거나 내면 심리 요사가 많겠죠.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됐고 큰 따옴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따옴표만 보셔도 이게 서술 방식이 쇼잉 텔링인지 어느 정도 잡히실 거고, 이 거리감은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수능에서는 이제 안 물어본 지 10년 다 됐어. 근데 내신에서는 점점 안 물어보는 추세인데 여전히 옛날식으로 내시는 분들은 잘 물어보고요. 알겠어? 필기 잘 하십시오. 여기 10초 정도 잡아주고 하나면 5초씩 잡으면서 거꾸로 올게요. 자, 그래서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내적 갈등이에요.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뭐라고? 마라탕?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마라탕과 파스타. 외적 갈등이라고. 됐어?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두 명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마음도 잘 모르겠어. 파스타 말고 뭐 드실 거예요? 파스타가 안 돼. 뭐 먹을 거야, 그러면? 피자? 치킨? 햄버거? 샐러드? 여기 샐러드 집이 있어? 고기 올라간 샐러드 집이 있어요? 샐러드 집 문 닫았어. 뭐 먹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 우리는요, 이제 사건으로 갑니다.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 일단 정의를 하면, 사실 매 순간이 사건이야. 그러면 또 정의가 안 되잖아. 우씨, 갈등이라고 할게요.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 단위로 사건을 잡아보는 게 좋고, 자, 갈등은 그러면 크게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그냥 한 인물, 속마음에 있는 갈등이고, 메뉴를 못 정하는 것부터도 내적 갈등이야. 자, 외적 갈등은 뭐냐? 인물 대 인물, 1대1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이런 거야. 친구 우리가 한 5명이 있어. 아니면 이런 거야. 남자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 아실 건데, 남자들끼리 직장 생활 하면요, 그냥 메뉴 통일해요. 왜?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되거든. 자, 오늘의 메뉴는 정할 필요도 없어. 여기 주변에 보면은 뭐 국수집도 있잖아요. 제가 한 2달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는 고민이 없어요. 메뉴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냥 돈가스예요. 그냥 돈가스예요. 그냥 돈가스예요. 봐. 그런데 꼭 한 명이 있어. 꼭 한 명은, 저는 국밥 먹고 싶어요. 저는 볶음 먹고 싶어요. 누가 그럴 것 같아? 나만 그래. 그러면 연구실 선생님들은 다 메뉴 통일해요. 나만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딴 거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봐. 1대 다수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됐죠? 또는 봐.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일 수도 있어.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와 운명의 갈등. 예를 들면 내가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난 평민으로 살고 싶다든지, 난 아이돌이 될 운명인데 지금 여기 앉아서 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나와 운명의 갈등, 또 나와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분류해 놓으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갈등 양상들은 시대별로, 그 다음에 작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얼추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길 보세요. 여길 보시면요, 아내와 남편 간의 갈등은 1도 없어요. 그럼 어떤 갈등이야? 어떤 갈등이야? 자, 첫 번째, 아내 입장에서는요, 가능성의 갈등이야. 즉, 나의 바람.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의 바람과. 하지만 현재 남편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상황. 정확하게는 어디에 있는지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상황. 그래서 나의 희망과 현실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비슷하죠, 도림도? 도림도 뭐야? 빨리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으나 현실은 뭐 하고 있어야 돼? 전쟁하고 있어야 되잖아. 둘의 갈등은 그럼 뭡니까? 인간의 바람과 현실의 갈등. 인간의 바람과 현실의 갈등이야. 이해되셨어? 그럼 뭐야, 얘는? 외적 갈등인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일대 사회 또는 현실의 갈등의 영역에 속하는 종류겠네요. 요렇게 분류해 보실 수 있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또는 이런 거죠. 또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월화는 걱정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자, 가의 정읍사를 보면요, 기다릴까 아니면 내가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밤중에 가게 되면 나도 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도 진대 빠질 수도 있으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또 얘는 내적 갈등이 되는 거죠. 얘는 또 외적 갈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필기 정리해보시면 알겠고, 자, 개념이라는 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녹여내다 보면 보이실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학교 내신 필기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출제 포인트니까.
하지만 외부 지문이 나온다든지 때때로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셨는데 내셨을 때는 이렇게 근본 실력에서 변별되는 거고,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지나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들이 높아지고 성취도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내신은 어려워지는 추세긴 하거든요. 잘 대응하시고 이 정도 해놓으시면 최소 70%의 일반 계고에서는 1, 2등급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 5초씩만 잡아주시고 영상은 잠깐 끊었다가 칠판 지우고 갈게요.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서 사진 찍어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못하시면 오늘 못 가는데. 너무 빨라요. 그럼 지금 필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정읍사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당연히 외워서 푸시면 좋겠지. 근데 봐봐,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외워도 이렇게까지 빡세게 중세고 내버리면 잘 안 읽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고 문항 설계된 게 있으니까 같이 좀 이따 볼 거고, 이미 다 읽어보시고 풀어보셨으니까 핵심 내용들만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아까 제가 필기했다가 정리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서사정리 읽어나가실 땐 이렇게 읽어나가실 거야. 첫 번째, 뭐 잡아라? 초반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 구성의 3요소 세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물 정보 잡으셔야 되고, 인물 정보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성격 요소와 내면 심리 잡으셔야 돼. 자, 세 번째 뭐라고? 인물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건이나 갈등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사건 갈등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 그러면 서사 줄거리가 잡히는데, 자, 여기에 플러스 뭘 보셔라? 배경까지 덧붙여 보시면 뭐가 잡혔다?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의 3요소가 잡혔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야, 그냥 주인공 잡으면 돼. 자, 두 번째, 특이한 개념 전개 방식이 쓰였으면 당연히 내겠죠. 특이한 소리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다 풀어나가실 거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도구들 많이 암기하고 있어봐야 써먹지도 못하고 스텝만 꼬여. 하지만 필수적인 도구들은 좀 써먹으셨으면 좋겠고, 요건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자, 그럼 필수적인 도구들 갖고 정리해보니까 나 작품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겠어요. 자, 중략 앞뒤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누구야? 월화라는 아내야. 두 번째, 도림이라는 남편이야.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 당장 너희들 게임 하잖아. 하루 날새서 하라 그래도 해. 근데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 나보고 하라 그러면 솔직히 재미가 없어, 이제. 왜 피파 미쳐서 하잖아. 나도 그랬어. 야, 나 때도 피파 있었다. 근데 지금 피파라면 귀찮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 나이 때마다 뭔가 그래. 자, 동시에 이런 거야. 너희가 친구들끼리 보면은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뭐 덕질 이렇게 취향이 다르잖아요. 모르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 느낌이야. 그럼 다시 돌아볼게. 어쨌든 3년 동안 하셔야 돼. 그럼 조금만 읽어보시면 돼. 자, 그럼 봐. 우리는 어떻게 갈 거다? 인물 정보에 동그라미 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봐라. 지난밤엔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나오면 세모 칠 거야. 꿈이야. 그리고 남편이라는 게 나왔어. 쭉 나오잖아. 근데 봐라. 그게 뭐였니? 꿈이었잖아. 원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저 따라오시면. 저거 디테일하게 읽고 있어볼 필요 없다니까. 야, 투구를 썼는지, 토끼 모자를 썼는지, 허스키 모자를 썼는지 알게 뭐야. 그런 건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월화는 지금 내면 심리가 어떤 상태야? 꿈속에서도 남편 생각이야. 자, 그럼 봐. 이런 내면 심리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잖아. 왜 그러겠어? 남편이 옆에 있는데 꿈속에서 남편을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월화의 상황은 뭐니? 그러면 당연히. 그래, 남편의 부재야.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어떤 부재? 2년 동안 부재야. 어떻게 이별했어? 그냥 장사하겠다고 일상처럼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연락두절이야.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연락두절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인의 이펙트 결과고 쓰이는 카우즈 원인입니다. 그럼 원인은 어떤 원인들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장사하다가 지금 험한 일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어. 아니면 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거야. 자, 또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전쟁이 났대. 그럼 전쟁통에 죽었을 수도 있고, 아직 전쟁통에 전쟁을 하는 전사로 지금 징집돼서 나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거기서 큰일이 있어서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야? 경우의 수는 6가지야. 그런데 6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 100%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꿈속에서 남편 생각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겠죠. 이해됐어? 이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야.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정리한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뭘 잡으라 그랬어요? 인물 정보 잡으라 그랬죠? 인물 정보 잡으라 그랬어. 자, 두 번째 성격. 아내라는 성격. 그리고 내면 심리. 자, 그럼 봐. 이런 내면 심리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사건과 관련지어 잡아보거나 인물과 관련지어 잡아보시면 어느새 잡히실 거야. 그럼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래, 남편과 갑자기 연락두절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건이 있어? 전쟁이라는 사건도 있죠. 그 다음에 남편의 직업이 뭐야? 장사하다. 그럼 성격, 즉 인물 정보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서 월화의 처지, 월화의 상황이 세팅이 딱 됐죠. 우린 그러면 충분히 월화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이유를 보면 이제 도림인데, 도림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사람이 마동석이면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야? 잘 봐. 나도 요번에는 참말로 잘 싸울 자신이 있다네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얘는 못 싸우는 거야. 맞잖아. 야, 잘 싸우는 애는 말이 없어. 근데 꼭 못 싸우는 애들, 이름 이런 거야. 아, 나 이번에 꼭 1등급 맞을 건데, 야, 1등급 받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럼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애들이, 이번에는 나 1등급 나와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 말 자체가 뭐야? 현재 잘 못 싸우고 있어. 자, 두 번째. 살아서 집에 돌아갈 궁리나 하라고. 이게 그러면 매기는 건가? 아니요. 기다리는 옆였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서 걱정은 해줘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뭔데? 떳떳하기 위해서야. 왜? 내가 전쟁인데 비실비실 하다가 대충대충 하다가 되게 비굴하게 살아서 돌아가면 떳떳하지 못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봐. 이제 도리미는 다시 한번 집에 있는 월화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워요.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요렇게요. 전에 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댓글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 얘기야. 지금 아내가 나를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 너무 괴롭잖아. 해결 방법이 없어. 왜? 자, 봐라. 전쟁 중에 내가 해결 방법 생각을 해봐. 자, 전쟁 중에 내가 이탈을 하겠다? 일단 불가능해. 이탈을 한다고 해도 떳떳하지 못해. 또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죽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이탈도 못하고 그냥 이탈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안 돼.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잖아. 차라리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대. 즉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생에 미련이 남아서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대. 그러면 아내한테 어차피 못 돌아가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지금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상황이 극복되거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방금 저 고지전한 영화에서 고수 배우분이 대사 쳤잖아. 뭐라고? 이 6.25 전쟁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고 실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온 거라고. 지옥에 와서 어떤 정보를 받았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그 죄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죄를 치르는 거야? 끝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끝없이 경험하게 하는 지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대. 왜? 해결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귀신이고 차라리 여기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 대사는 그 대사야, 리을 대사는. 그럼 여러분, 이 리을 대사는 해결, 극복 의진이 아니면 상황 수용이니? 당연히 상황 수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으로 비실이로 끝나냐? 그렇진 않아. 마지막에 봐. 다시 한번 월아를 생각하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 대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꼭 싸워 이겨서 돌아가겠대요. 그럼 봐. 이 미음은 어떤 계기가 됐어? 극복 의지가 됐잖아. 내가 비실이지만 뭐가 되겠대? 마동석이 되겠대. 상남자 되겠대. 대장부가 돼서 싸워서 꼭 이겨서 돌아가겠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너무 인내심이 없는 세대에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걸 남이 해결해줬으면 하는 세대에 사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안 풀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 필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대신해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남이 대신해준다? 내 인생도 아닌 거니와 남이 대신해주는 대가로 여러분 잃는 것은 돈과 시간뿐만이 아니야. 여러분의 성장 기회까지도 뺏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도리미가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제야. 물론 기업부터 왔다 갔다 해서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거는 크게 이슈가 없으니까 정답만 특정해서 보자면 여러분 잘 봐. 절망감 있었죠. 벗어나기 위해서 리얼에서 뭐 했어? 삶의 의지를 다는 게 아니라 현실 도피했다니까. 어떻게? 귀신 되었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건 도피고 수용이죠. 자, 그럼 봐. 언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니? 미음 이후에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4번으로 설계를 한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 이 사람이 그런 극복 의지를 갖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래. 월화에 대한 사랑 덕분이잖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남자애들은 보통 사랑 때문에 많이 성장을 해. 고백했어. 고백 공격했어. 차였어. 그러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3번에 4번 선지로 설계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지문 자체도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보량도 많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저런 드라마 보고 영화 본단 말이야. 그럼 저런 드라마나 영화를 봤던 경험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다 국어는 당장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그것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로 잘 집중만 해낸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큰 피지컬 성장 없이도 1, 2등급은 나와. 대신에 피지컬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고, 손이 머리를 만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필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본다. 계속해서 본다. 중략 이유를 여기다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림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래,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 전쟁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 뭔데? 첫 번째, 떳떳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해야 가족들이 안전하니까요. 세 번째, 승리해서 내가 복귀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 치를수록 당연히 어떤 확률도 생깁니까? 뒤질 확률도 생기잖아. 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치열하게 생기면 또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사망 확률도 높아져. 그럼 사망하게 되면 되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딜레마야. 전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쟁을 치열하다 죽으면은 다 필요 없어. 가족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치게 괴롭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처음에는 리을로 반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일단 수용하고 도피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나는 지금 그냥 귀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대.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봐, 정답은 정해져 있다. 얘들아, 내가 우리 조교쌤들 일 가르칠 때도 비슷하고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생각해보잖아. 내가 몰랐고 내가 생각이 짧았을 뿐이야. 인생의 정답은 매 순간의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 딸기라떼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인생의 정답은 딸기라떼를 지금 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인생의 정답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하지만 3년 뒤는 이제 실전이야. 3년 뒤에는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와 실패에 있어서 형법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무조건 그냥 깜빵 가시면 그만이야. 그만이다? 깜빵 가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다 책임지시는 나이가 곧 되셔. 자, 그럼 봐봐. 우리는 끝없이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을 알게 된 거지. 내 감정은 뭐야? 아내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전쟁에서 이겨야죠. 그래?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마동석 돼야지. 상남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대장부가 돼서 뒤지게 잘 싸워서 생존도 하고 전쟁을 승리해서 제외해야지 라는 결론까지 가는 거야. 차라리 나는 죽은 귀신이 같은 약한 마음 같은 거는 없어져야 된다. 약한 마음을 극복하고 드디어 생캐로 바뀌는 거죠. 드디어 각성한 거지. 자, 그럼 봐. 내가 개념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각성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성격 변화라고 한다. 성격 변화와 동의어가 뭐다? 입체적 인물이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럼 여러분, 이걸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쓰인 정보는 당연히 무슨 정보예요? 인물 정보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여기에 고정시켜 놓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인물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상황과 내면을, 그 인물 정보와 그 인물의 상황과 내면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잖아. 당연히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이해되셨어?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선지로 설계가 딱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1번이라고. 응? 아닌데? 그럼 어디야? 아, 2번이라고. 2번. 봐. 한 인물 누구야? 아내. 한 인물 누구야? 남편. 중략 앞뒤에서 세팅이 딱 끝났잖아요. 아내의 내면, 남편의 내면. 저 따라오실래요? 중략 이전. 아내의 내면, 남편의 내면. 전체 정보가 이 논리 구성 안에 들어가 있네. 이 정보를 담는 틀 안에 들어가 있네.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정답 2번 설계 끝인 거야. 근데 이걸 자꾸 1번이 맞고 틀리고 3번이 맞고 틀리고 4번이 맞고 틀리고 5번이 맞고 틀리고는 연습하시면 돼. 혼자서. 근데 실전 가서 그러고 있다는 시간이 태부족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는 건 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왜 맞고 틀린지를 이유를 쓰세요. 근거를 찾아 쓰세요. 이건 근데 언제 하시라고? 혼자 따로야. 문제 풀고 나서 하시는 거야. 2번, 3번 풀 때 하시는 거야. 자, 제가 이렇게 프린트 나눠드린 거 고이 모셔뒀다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정식 교재 나오면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단권하실 거야. 그때 다시 한번 풀어오시면서 이거 분석하셔야 돼. 이게 2회독, 3회독, 4회독 하는 방법이야. 제가 유튜브에 내신 1등급 받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11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꼭 보시길 바라고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 꼭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녹색은 여러분이 따로 하시고 모르는 건 밀착두개 질문하시면 제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설계된 거 보이셨죠? 여기도 정답 4번 설계된 게 보이셨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야.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장르를 묻기를 해요. 표현법을 묻기를 해요. 봐. 우리가 누구나 인생 살면서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고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동시에 내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좀 제대로 살아가보기 위해서 사람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국어 문학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1번하고 4번 문제가 또 하나의 같은 설계인데 여기는 논리 구조를 보셔야 돼. 자, 그럼 얘들아. 자, 주어가 있어. 내가 목적어 전 여친을 서술어 찾다. 와, 전 여친이 나를 찾다는 완전히 반대 의미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여기에 주어, 목적어 위치에 누가 왔냐에 따라서 논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지금 월화가 괴로운 이유, 남편이 힘든 이유는 간단한 거야. 뭐 때문이야? 전부 다? 배경 때문이야. 배경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은 전쟁터에 있기 때문이야. 아내 입장에서는. 모른다가 아니야. 뭐라고? 경우의 수가 있다야.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야. 이해되셨어? 이게 가장 큰 갈등 원인이야. 이게 서사를 끌고 나가는 동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항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봐. 문제는 다 풀어보셨을 거니까 핵심만 딱 볼게요. 저제라는 곳과 남편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 자, 그럼 봐, 여러분이 중세국어를 몰라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비읍 비슷한 애가 나오면 얘는 순경은 비읍으로 처리하시거나 그냥 적당히 모음 넣으시면 돼. 반치음, 시옷처럼 생겼죠? 실제 시옷으로 발음하시거나 적당히 모음 넣으시면 돼. 아래야, 얘는 첫째 음절 아, 둘째 음절 이하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모음 적당히 넣으시면 돼. 그냥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는 학교 내시 문법에서 국어사 다루면 그때 하시면 된다. 자, 그럼 봐. 달아, 높이곰, 도다샤. 아, 달아, 높이, 도달아. 정도는 읽을 수가 있잖아. 머리곰, 빛이 오시라. 머리에 비춰달래. 누구 머리야? 너려 신고요. 얘들아, 신은 예나 지금이나 뭐겠어? 높임의 선어만 어미잖아. 그럼 내가 높이는 대상은 당연히 나 이유를 보셨으니까 여기에 화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내죠. 됐어? 그러면 누가? 주어는 남편이죠. 남편이 저재, 장사하는 곳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재라는 게 저작거리, 장사하는 거리야. 번화가야. 번화가에 계신가요? 아직 장사 안 끝나셨나요? 또는 번화가에서 놀고 계신가요? 라고 해석을 한다고 다들 배우실 거라고. 그래, 말 나온 김에 내신 필기 좀 하자. 저재 여려신가요? 여기는 2가지라고. 남편이 지금 뭐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 아직 하시나요? 왜 안 오시지? 장사를 아직 하시나? 2번째는 저재라는 곳이 장사하는 곳, 즉 번화가의 뜻도 있으니까 번화가에서 놀고 계신가요? 이렇게도 고민한다는 거야. 아직 장사하시나요? 장사하시나? 놀고 있나? 여차저차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장사를 하지? 왜 지금까지 안 들어오지? 왜 지금까지 놀고 있지? 자, 그럼 봐. 대잖아, 대는 뭐겠어, 당연히. 장소겠죠. 그럼 봐. 드디올세라, 디디다. 그럼 누가 디디는 거야? 남편이 디디는 거죠, 증대를. 그럼 여기는 증대는 누가 있는 장소야? 남편이 있는 장소야. 즉, 남편이 있는 장소를 모른다기보다는 남편이 있는 장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 그러니 이게 문제의 원인이 돼서 나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봐. 그런 걱정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놓고 쉬라. 이것도 높임이잖아. 그러면 이 어느는 뭐야? 남편의 장소도 역시. 증대를 드디오셔라. 남편이 증대를 드렸을까요? 또는 어느 곳이라도 놓고 계십시오. 어느 곳에 정신 놓고 있나?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잡아봐. 어느이라 놓고 쉬라는 역시 2가지 해석인데 1번 장사한다고 봤다면요. 이거야. 증대를 들여서 예를 들면 증대 위험한데 그래서 강도를 만나셨으면 그냥 짐이든 뭐든 놔두고 그냥 도망오십시오라는 강도에서 도망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기도 하고 2번째는 뭐라고? 증대에서 번화가에서 쳐놀다가 어디에 정신을 놓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봐. 딱 보이죠? 여기 있는 내는 아무리 중세국어라도 몇 인칭 대명사야.
1인칭 대명사죠. 그러면 여기 화자가 누구였어? 아내였죠? 그러면 화자도 아내고 주어도 아내야. 그럼 내 가는 데니까 일단 여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당연히? 아내가 있는 곳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별거 없어. 주어 잡으시라고요. 의미구조 잡으시라고. 내가 가는 그곳에 정글할세라야. 그러면 내가 가는데 정글할세라니까 5번 선지. 남편이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내의 한탄이요. 내 가는 곳이잖아. 누구의 장소라고? 남편의 장소가 아니라 첫 번째 정글할세라가 서술하고 있는 대상은 아내의 장소라고. 이해됐어? 남편이 있는 곳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아내의 장소라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남편이 지금 안 오지.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딘가는 자, 저자거나 저자에서 오는 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즉, 내가 남편이 내가 가는 곳. 여긴 뭐야?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이야. 그 곳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도 해석을 해. 내 남편이 가는 곳이야. 그런데 봐봐. 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타당한 해석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가 가는 곳이야. 그럼 여기서 왜 내가 간다? 남편이 안 오니까 내가 찾으러 가는 거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면 5번 선지에 나와 있다시피 정글할세라는 남편이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내 한탄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문제결이지. 그래서 첫 번째 정글할세라가 서술하는 대상은 아내의 장소니까요. 두 번째는 남편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한탄이 아니라 남편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문제 해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틀린 선지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에서 지금 배경으로 세팅을 했잖아, 정답 선지를. 왜? 배경이 저기 나와 있다시피 갈등 원인이니까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바로 정답부터 볼게. 봐라. 가의 어느는 아까도 보였다시피 뭐가 있었어? 높임에 선엄한 어미의 서술 대상이었잖아. 그럼 높임의 대상이니까 어느는 어디겠어요? 남편의 장소죠. 반면에 월하는 아내고 아내가 있는 장소가 큰 생건이잖아. 이해되셨어? 당연히 남편의 장소, 아내의 장소 다르니 정답 3번 끝이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문항 설계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때려오거든요. 그럼 되게 미련한 거라고. 여러분이 내신 필기만 잘 해가지고 오시잖아. 95% 나올 문제가 예상이 돼.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어떻게 물어보고 그걸 서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도 저는 건드려 드릴 거야. 그게 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손흥민이 이강인이 보여주는 클래스야. 그게 베이노의 클래스야. 그게 4등급, 5등급과 서울에 간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침에 거울 보면 생각을 해. 우리 애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8등급짜리 얼굴을 보고 견디고 있을까? 그래서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한 30분 눈 감고 있을 수 있어. 왜? 얼마나 괴롭겠어. 이해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듣고 있으니까. 들어주기라도 하니까. 자, 필기들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내신 대비로 정리하셔야 되는 작품이고 이건 설 연휴 끝나고 목요일 저녁 수업 시간에 고전을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녹색 같은 내신 필기 암기를 하셔서 푸셔도 좋아. 근데 실전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 가로 못 풀었지만 나로는 풀 수 있어. 나의 정보를 봤더니 뭐야? 월화의 내면 심리야. 남편의 내면 심리야. 끝났네? 정답은 2번 선지죠. 그래. 전체 정보의 90% 이상이 아내의 내면 심리, 남편의 내면 심리니까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1, 3, 4, 5에서 시간 쓰지 말라고. 대신에 분석해서 고민해서 실력 쌓으시면서 모르겠는 건 질문하세요. 그 질문 시간도 앞으로 클리닉 시간을 특히 계약했을 때는 고정해서 받을 거야.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수업을 줄일 거예요. 설 연휴 끝나면.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충 수업으로 왔던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잘 들어. 태블릿 PC 들고 오세요. 그래서 보충 영상을 내 눈앞에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학습하고 계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원래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바빴고 저도 바빴거든. 설 연휴 끝나고 드디어 여유가 생길 것 같다. 서로서로. 그래서 그 시간을 짜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저랑 학습 습관을 꼭 잡고 가십시오. 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봐 이제. 이 작품의 주제가 뭐였다고? 그래, 도림의 성장 스토리야. 도림이는 그러면 리을에선 어떻게 돼?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죽은 귀신을 생각하자. 약한 마음을 갖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생존해서 보고 싶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야. 내가 상남자가 돼서 내가 마동석이 돼서 내가 지금은 비실이지만 아예 마음을 고쳐먹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든 전쟁 승리도 해야지. 이게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성장 스토리를 리을 밈에다 세팅해놨는데 리을처럼 얘기하면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죠. 리을에서는 얘가 아직 상남자가 되기 전이고 미음 이후에 상남자가 됐으니까 리을에서는 뭐라고? 삶의 의지 노라니까. 그냥 귀신이라고 합리화하자, 귀신이라고 수용해버리자 라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니까 지점이니까 당연히 4번 선처럼 나오는 거고 이게 왜 어려웠냐면 아까 이 대사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업병인 거야. 저는 뭘 봐도 항상 수업과 관련을 지어요. 뭘 봐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보여드렸더니 바로 왔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 그러면 논리 구조도 되게 중요하거든. 내용을 담는 틀이니까. 그러면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배경이야. 첫 번째, 남편은 전쟁터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겠어? 남편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간다겠지. 그럼 점 그라세라는 뭐야? 아내가 가는 곳이라니까. 점 그라세라는. 여기 어느는 시, 여기 저제는 시. 높임에서 넘어라고 왔더니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이고 여기는 내가 가는 곳이야. 높임 표현도 없어. 그럼 여기 내 가는데 정그라세라가 서술하는 대상은 내가 가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고 있지 한탄으로 문제 해결하고 있지 않다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 선지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는 남편이 있는 곳이지 내가 있는 곳이 아니야. 따라서 정답은 3번이구나.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이렇게 설계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녹색의 내신 필기는요. 시간 가지고 전화하시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고 이해를 바탕으로 잘 기억하실 수가 있고 서술형 대비까지도 완벽하게 되실 거야. 그거는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라고 강사로서. 그거 이상을 저는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야. 저는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분야에서는 손흥민이야. 손흥민 아버지야. 같이 손흥민이 되셨으면 좋겠어. 자, 오늘 수업 여기